안녕하세요. AWS 정글 쇼케이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AWS 스타트업 본부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오연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해 정글 프로그램에 참가한 기업들 중에서 6개 기업을 소개를 하기 위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부터 11시 30분까지 각 기업의 발표가 진행이 되고, 발표가 끝난 후에는 뒤에 있는 네트워킹석에서 네트워킹을 진행을 하시면서 자유롭게 Q&A를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글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글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AWS,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협력하여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하고, AWS는 그 기업들이 자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외 진출과 사업 확장을 위한 인프라 비용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AWS 크레딧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참여 기업들에게 전반적인 스타트업 교육을 제공해 주고 계시며, 또한 정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글 프로그램은 매년 특정 산업 분야를 선정해서 그 분야에 맞는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AI, 이커머스, 그리고 핀테크를 주제로 잡아서 그 분야의 30개 국내 기업들과 함께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HCLS 그리고 ESG 분야의 25개 국내 기업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산업별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드리며 각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루실 수 있도록 AWS가 함께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AWS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SaaS를 지원 분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26개의 얼리스테이지 SaaS 기업분들과 함께하며 AWS의 노하우와 자원을 활용한 SaaS 스타트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한 해였습니다. AWS는 원래 SaaS 기업들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는 AWS SaaS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정글 프로그램에 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접목을 시켜서 AWS 정글 ASAP이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당신의 서비스를 어서 SaaS화 시키세요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스타트업들이 SaaS 전환을 통해서 빠르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글 프로그램은 지난 5월에 26개 기업을 선발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올해 7월에는 실리콘밸리의 VC 스톤벤처스, 그리고 해외 진출에 성공한 국내 SaaS 스타트업들, 그리고 AWS의 SaaS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3일간의 세미나, 그리고 이제 그 스피커분들과의 원투원 멘토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AWS의 본사 프로그램인 AWS US 델리게이션 트립에 참가를 하면서 팔로알토를 함께 다녀왔는데요. 여기서 정글 기업분들만 아니라 AWS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다른 아시아의 70여 개의 SaaS 스타트업들과 함께 실리콘밸리의 VC와 기업분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산호세에 있는 코트라에 방문해서 미국 진출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듣는 세션을 진행을 하고, 이후 SaaS 업계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인 SaaS터에 참여를 하면서 현지 네트워킹과 인사이트를 얻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1월에는 AWS 인베스터 데이에서 25개 투자 기관을 대상으로 IR 피칭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정글 프로그램의 마지막 일정으로 2024년 정글 기업들 중 6개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무대에 설 6기업은 각자의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계신 팀들인데요. 각 기업의 발표에 앞서 제가 순서대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역관리 사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켄트의 에이전시 팀에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도화된 로봇 지능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로봇 서비스 플랫폼 회사 아리카입니다. 세 번째로는 AI 기술이 적용된 클라우드 기반 의료 동영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MTG의 발표가 이어지고요. 네 번째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상세 페이지를 자동으로 제작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튜디오 랩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의사가 만든 반려동물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인 베플럭스에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10분 만에 나만의 전용 사이트를 제작하고 CRM, ERP 업무를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루머가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모든 발표가 굉장히 기대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WS와 스타트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AWS는 스타트업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신사업에 진출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들여서 철저히 검토를 하고 인프라에 투자를 할 여유가 있는 반면, 스타트업은 한정된 리소스 안에서 여러 가설을 빠르게 검증을 해야 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면서 자신들만의 최적의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아야 하는데요. AWS는 이러한 스타트업의 과정을 돕기 위해서 초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업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도 자유롭게 실험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AWS가 제공하는 200개가 넘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서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IT 환경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유연하게 서비스를 변경하면서 성장의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피치북에 따르면 전 세계에 1200개 이상의 유니콘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83%가 AWS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넷플릭스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 역시 AWS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저희 AWS는 스타트업이 내일의 글로벌 엔터프라이즈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AWS 스타트업 본부는 오직 스타트업 고객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스타트업 본부는 크게 사업 개발, 세일즈, 그리고 솔루션 아키텍트로 구성된 3개의 조직이 있어 스타트업 고객을 360도로 전방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AWS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리전에 동일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어느 국가로 진출을 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AWS 스타트업 사업개발팀은 모든 멤버들이 창업자였거나 투자사, 엑셀러레이터, 투자은행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듯 스타트업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나 겪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 세계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AWS를 기반으로 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AWS는 스타트업들과 함께 일하면서 파악한 니즈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스타트업 전담 조직인 만큼 스타트업의 성장 스테이지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들려오는 요청과 의견을 반영을 해서 AWS가 계속해서 서비스를 추가해 나가는 것처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거나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소개한 정글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AWS의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집중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AWS에서 동아시아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총괄하시는 윌림의 환영사를 듣고 본격적으로 기업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스타트업 이코시스템 총괄을 맡고 있는 윌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 이 자리가 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뜻깊은 거는 컴업이라는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협업을 해왔었고, 특히 중소벤처 기업부와 그다음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함께하는 이제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행사라는 부분에 좀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정글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가 이제 3기째에 돌아서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수했던 게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이 지나갔을까라는 것들이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어떤 테마가 가장 어울릴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한국의 유수의 벤처 캐피털과 그다음에 기관 관계자분들, 기업분들과 말씀을 나눴을 때 사스 영역의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데에서는 사실 저희가 모두 공감을 했었고요. 2024년이 2023년보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글로벌에서 유니콘이 배출된 다양한 버티컬 중에서 사스 영역이 가장 많은 성장세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사스 시장의 규모는 약 1.3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1조 3천억 불 정도의 규모인데, 한화 기준으로 따지면 한 1,800조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시총하고 거의 맞먹는 규모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조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약 저희가 추산하기로 한 3조 원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한 4배 정도 규모인 한 12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글로벌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아직도 굉장히 큰 성장세가 돋보인다고 보고 있고, 또 AWS가 클라우드 비즈니스 하는 만큼 사스 스타트업들과는 뗄래야 뗄 수는 없는데요. 아직도 저희가 봤었을 때는 전 세계 IT 시장에서 98% 이상은 온프레미스나 아직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본다면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1,800조의 글로벌 사스 시장 같은 경우도 아직 전 세계에서 5%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수준이고, 더 큰 성장세가 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올해 지금 참여하게 된 정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AWS가 진행하는 ASAP라는 AWS SaaS Acceleration 프로그램에서 잉태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AWS가 정말 시장 관점에서 어떤 것을 굉장히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를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는데, AWS 자체도 본다면은 뭐 파스나 아이아스라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200여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스 컴퍼니라고도 볼 수 있고,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사스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ASA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에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지 않고,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한 60여 개사 정도가 되는 벤처 캐피털리스트와 벤처 캐피털 펌과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 정글 같은 경우는 매년 그래왔지만 대국민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추천을 받고 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행사 전에 창업진흥원과 그다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AWS의 정글 프로그램이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스타트업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리고 후속 투자 유치를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은
저 역시도 AWS에 조인하기 전에는 스타트업 파운더였었고 대표였었고 그리고 투자자였지만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스타트업이 성장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혼자로는 이루어질 수는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왔다라는 것은 저에게 더 도약할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행사에서 나오게 된 6개 회사 같은 경우는 저도 초기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와 함께 팔로알토에서도 실제 그 실리콘밸리 인베스터나 아니면은 그 현지에 있는 그 전문가 네트워크들도 보셨는데 오히려 저도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6개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피칭이나 아니면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고집과 철학 그리고 고객에 대한 집착 정도가 가장 강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올해 행사에 제가 알기로는 약 40여 개 국가의 CBC와 VC 분들이 컴업 행사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 행사가 끝나시더라도 또 각 국가에 있는 부스별로 참석하셔서 그 아이디어를 피칭도 하시고 네트워크도 하시면 조금 더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그 환영사를 마치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프레젠테이션 피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무대로는 무역관리 사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켄트 에이전시 팀에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무역 솔루션 디켄트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이전시 팀의 송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모두를 위해서 개발을 한 저희의 무역 사스에 대해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해외에서 물닭볶음면을 먹고 한국 마스크팩을 쓰고 이제 K-팝에 열광하는 해외 소비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제품에 대한 이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하려는 수입사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중소기업일수록 이제 무역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저희는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1년도 법인 전환 및 첫 투자 이후 저희는 좀 더 쉬운 무역 환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250개사 이상의 회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겪는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이제 전문팀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에이전시 비용이나 해외 대행사 비용을 댔어야 됐고 또한 무역이 일어날지라도 이후에 어떻게 돈을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회계를 증빙해야 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역과 관련된 전문 인재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 해결하고자 사스를 개발하였습니다. 해외 무역에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저 창업자를 비롯하여서 평균 11년 이상의 1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현재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저희는 간접 수출을 포함 110억 원 이상의 거래액을 달성하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문무역 상사를 인증받아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저희의 디켄트는 국내에서 거래를 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외 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상품 관리부터 물류 관리, 주문 관리, 그리고 다양한 정산들까지 국내 ERP와 다소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진 않지만 곳곳에 무역을 위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신이 수입자인지 수출자인지 모두를 선택을 해서 이제 자신의 거래에 맞는 방식의 좀 더 프로페셔널한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저희가 현재까지 12개국의 언어와 통화를 제공함으로써 각각 국가에 맞는 세율, 환율, 그리고 언어를 제공하여서 좀 더 타이트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무역이란 광범위 내에 패션, 라이프스타일, 푸드 등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는 특화 영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프로그램은 곳곳에 메뉴를 보시다시피 무역을 관리하는 데 조금 더 특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주문이나 상품이 결제된 이후에 이제 무역으로 나가기 위한 물류, 그다음에 각종 서류를 관리하는 데 특화되어져 있는데요.
가장 저희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문과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은 무역에 필요한 물류사를 위한 서류, 은행을 위한 서류, 그다음에 각종 회계 증빙을 위한 서류들이 전부 자동 생성대에서 사스대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무역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어떤 프로세스에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저희 사스 내에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무역협회 등 다양한 기관,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있는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하여서 이제 세관과 그다음 이제 각종 보험, 그다음에 선적 알림과 같은 API 등을 연동을 하여서 저희 사스 내에서 다양한 주문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ERP뿐만이 아니라 ERP이지만 ERP 내에서 이제 프로덕트, 오더,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함께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있지만 무역 사스라는 특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류, 그다음에 특히나 해외 결제 그리고 해외 세관과의 이제 각종 데이터를 저희 데이터셋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AWS로 이관을 맞추고 사스를 운영하고 있는 단계 중이며 이러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저희는 최근에 특히나 올해 AWS와 함께 결제와 물류 부분으로 인베디드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용화에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희 ERP에 주문이 등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원클릭만으로 해외 다국가로부터 결제를 지원받고 이를 이제 다른 국가로 정산할 수 있는 인베디드 B2B 결제 시스템을 내재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55개의 페이먼트, 그다음에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12개 국가의 페이먼트사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지난 올해 1년 동안 400여 건, 평균 결제 객단가 350만 원이라는 수요자들의 편리함을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확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의 생성되어져 있는 주문을 원클릭만으로 저희의 파트너 물류사들에게 포워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 플랫폼 저희 사스 내에서 선적에 필요한 서류들이나 기본 정보들이 리파인되어져 있는 만큼 저희 물류사들은 쉽고 빠르게 저희 주문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제공을 받고 해외 소비자나 해외 물류에 대해 알지 못하더라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해외 물류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미 협약되어 있는 가격을 바탕으로 처음 수출을 보낸 업체여도 50% 이상의 할인 효과를 저희가 맞는 등 다양한 저희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재이용률 100%를 기록하고 올 한 해 동안 20만 킬로그램의 해외 배송을 저희 티켓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저희 인베디드 서비스는 저희 이미 사스 내에는 한국의 250개사 이상의 제조사, 해외 150개 이상의 수입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매칭하는 영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약 110억 원, 그중에 직수출은 약 26억 원을 달성을 하고 이러한 이제 저희 매칭 서비스에 대한 이제 다양한 마케팅적인 부분의 실적을 인정받아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제일 대표적인 패션 행사인 서울 패션위크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종 박람회 행사의 공식 운영사로서 바이어 매칭, 그다음에 제조사 수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매출 성과뿐 아니라 매년 10,000개 이상의 이제 제조사와 수입사들에게 저희의 디켄트 서비스를 간접 홍보한다라는 그런 장점으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키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디켄트는 단순하게 한국의 제조사만 사용하는 프로그램뿐만이 아닌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의 제조사들도 함께 사용을 시작하였으며 해외 약 22개국의 수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더욱더 글로벌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수입자와 수출자들을 저희 플랫폼으로 모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가장 낮은 허들을 제공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연 49,000원, 법인 사용자에게는 99,000원으로라는 낮은 허들로 저희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여기에 이제 부대적으로 페이먼트, 물류, 영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저희 수익화와 그다음에 사용자들의 편의를 늘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올해에는 저희가 은행권의 LC 영역에 이제 저희 전자무역 결제를 이제 보증과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 특허 그리고 싱가포르 지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페이먼트 개발과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전자결제 특히 카드나 아니면은 뭐 위챗페이, 알리페이와 같은 전자결제로 결제한 것들도 유예결제 혹은 보증,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증 체계를 확립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글로벌 사용자가 사실 80% 이상이다 보니 한국과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저희의 사업과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과 개발은 한국과 싱가포르, 그다음에 각종 홍보를 위한 사업은 이제 국내에서 진행을 하면서 총 사업 운영과 홍보 파트를 나누어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업이익 7%의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빠르게 사용자를 늘려 5년 이내에 10,000명의 직접 사용자 그리고 이를 토대로 거래액 800억을 목표를 하면서 저희의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명 이름은 이제 디켄트입니다. 아마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 텐데요. 디켄트는 이제 좋은 와인을 침전물을 가라앉히고 빠르게 맛을 올리는 그런 디켄터라는 단어에서 온 저희의 서비스명입니다. 이렇듯 좋은 수입사나 수출사가 좀 더 빠르게 이런 무역 환경을 저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디켄터와 같은 역할로 저희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 경우에는 6개 기업 발표가 모두 끝나고 뒤에서 네트워킹 시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시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도화된 로봇 지능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로봇 서비스 플랫폼 회사 아리카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리카주 박인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회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리카는 우리나라 그 인더스트리 분야 중에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서비스 로봇 분야에 위치하고 있고 로봇 하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로봇의 소프트웨어, 특히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클라우드 쪽에 포커스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디프레스돼 있던 그런 산업 분야였는데요. 최근에는 AI 기술, 특히 그 기술의 발전이 성장 모멘텀이 돼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고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쪽 분야에 굉장히 그 빠르고 많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진출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큰 인더스트리 산업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도 인더스트리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파란색 소프트웨어 쪽이 어떤 특정 포지션을 차지하고 계속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시장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 특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이 로봇 시장이 이 하드웨어 집중된 하드웨어 부품이라든지 하드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가 최근에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서비스의 형태로 토탈 솔루션 형태로 그 서비스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이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 시장에 현재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기술의 문제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시장 자체가 서비스화되지 못하고 구축 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술의 문제는 로봇의 하드웨어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 로봇의 브레인에 해당하는 자율지능 부분이 아직 적용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이 기술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리카 같은 경우는 저희 아리카의 기술의 핵심인 이 자율지능이라고 하는 심층위의 인공지능을 클라우드 상에서 로봇의 핵심 그 플랫폼하고 통합을 해서 시장에 서비스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하는 그 아리카 클라우드 라스 플랫폼을 공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 시장을 위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아리카의 자율지능을 조금 더 소개하자면
그동안 전 세계에 있는 로봇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로봇 연구소들에서 뭘 잘 보고 잘 알아듣는 인식지능이라든지 또는 잘 달리고 잘 걷고 뭘 잘 움직이는 이런 조작지능 쪽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인식지능하고 조작지능을 함께 머지를 해서 통합을 해서 로봇을 똑똑하게 만드는 그런 그 자율지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고, 근데 현재 이 부분은 거의 연구가 안 돼 있고 개발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 아리카에서는 이 부분을 지난 20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해온 그 연구원들과 함께 최근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충분한 원동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리카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뭐 인지 추론, 행위, 학습이라고 하는 4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 쉽게 얘기하자면 기존에는 로봇 프로그래머들이 하나 절차적으로 다 모든 것을 프로그램을 했다면 이제는 저희의 심층이의 인공지능은 로봇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해서 스스로 해야 될 비헤이비어를 생성해내는 그런 그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도 그렇고 기존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로봇 회사들이 이 로봇의 어떤 행위라든지 서비스를 지정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 뭐 if then else 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했다면 저희들은 이것들을 이제 if then else 방식의 프로그래밍 방식이 아니라 그 시멘틱 맵이라는 것을 의미 지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로봇이 스스로 환경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행위를 스스로 행성해내는 인공지능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의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축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로봇 비즈니스의 가장 큰 문제가 구축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 구축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기에 엄청나게 큰 그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이것을 서비스화해서 플랫폼화해서 서비스 형태로 수요처에 공급하는 라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 사업의 현재 페인 포인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높은 초기 비용이라든지 복잡한 도입 과정, 그다음에 유지 보수의 어려움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들은 이것을 플랫폼화해서 초기 비용을 굉장히 낮추고 그다음에 온디맨드 서비스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무제한 서비스가 변경한 라스 플랫폼을 공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즈니스 핵심이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한 대, 2대 이렇게 공급이 되다가 최근에는 몇십 대 단위로 공급이 되는데 굉장히 도입하는 것이 수요처 입장에서 부담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은 굉장히 저희들의 플랫폼을 제공을 통해서 굉장히 그 단순한 한 5번의 클릭만으로 대규모 로봇을 공급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솔루션 형태로 이 로봇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의 큰 마일스톤 로드맵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생성된 지 2년밖에 안 된 회사고 현재도 이 라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년 상반기에 라스 플랫폼 MVP 모델을 개발하고 26년도에는 솔루션 사업을 하고 27년도에 이제 정식 서비스 론칭을 통해서 이 라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한 로봇 서비스 로봇 분야에 한 20년 정도 종사를 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그 기업의 연구소장이나 CTO 역할을 했고, 저와 함께 참여한 그 서울시립대학교 이재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층이의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는 CEO하고 CTO가 함께 이 회사를 창업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지난 2년 동안 R&D 인력 포함해서 현재 저희 회사 종사 인력은 13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재권도 특허 등록 4건 정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초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6억 정도 이제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2년 11월 달에 설립이 됐고, 설립 6개월 만에 KB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를 했고, 작년 딱 1년 전에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디테크티스라는 사업에 선정이 돼서 3년간 R&D 자금 15억
10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R&D 자금보다도 저희들의 심층위의 인공지능 기술이 공인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됐다는 것이 저희들은 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는 그 로봇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평창수련원에 대규모 로봇을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한 20억 정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매출은 2년간 8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올해 5월 달에는 우리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AWS 정글 그 아삽에 선정이 돼서 이제 저희들의 부족한 클라우드 역량을 좀 이제 굉장히 크게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고, 최근에는 저희들은 그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스타트업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또 스케일러블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부분은 6개사 발표 모두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 때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AI 기술이 적용된 클라우드 기반 의료 동영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MTEG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TG 대표이사 김덕석입니다. 우선 그 AWS 정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그 사업적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본 그 타이틀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미국 산호세에 있는 코트라, KIC 등과 그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사업 모델을 그 글로벌 사스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모델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외과 의사의 개인화된 수술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을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우선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병원이나 또 외과 의사 그리고 수술 로봇이나 그 장비를 만드는 그 글로벌 기업들, 학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외과 수술에 관련된 보험회사 등은 굉장히 어떤 수술의 효과를 높이고 그리고 수술의 그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 양질의 의사들을 빠른 시간에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실 관련해서 수술에 관련한 그 시장 조사를 좀 해보면 2030년까지 약 한 63억 달러, 63억 달러 정도의 마켓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외과 의사들은 OECD 국가 기준으로 해서 약 12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그 AWS 기반의 스토리지와 그다음에 그 수술 동영상을 분석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두 제공을 하고 약 한 300불에서 400불 정도로 차지를 한다고 하면 연간 약 한 43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그 수술이란 영역은 굉장히 복잡한 영역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뤄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의사들의 자칫한 간단한 조그만 실수도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으로도 수술 동영상에서 어미론적인 어떤 데이터를 뽑아낸다거나 그거를 인식한다거나 그거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들은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기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관련 규제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의사마다 다들 또 하는 방식들이 틀립니다. 수술에 배웠던 자기 교육적 백그라운드나 또 병원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들의 특징들, 스텝들의 특징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하나의 어떤 그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개인화되어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8년 6개월 정도 된 회사입니다. 회사 설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비디오를 수집하고 비디오에서 어미론적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과 의사들에게 뭔가 임상적인 어떤 그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그동안 만들었고 2021년부터 서울대 병원 국립암센터 그리고 전국의 약 20개 대학병원에 저희가 비디오 아카이빙 시스템이라고 하는 벡스 시스템을 공급을 해서 POC를 다 마쳤습니다. 매출도 지난 3년간 총 한 50억 정도의 매출은 달성을 하였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기술을 가지고 AWS 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제 벡스라고 하는 비디오 아카이빙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수술실에서 동영상을 수집하고 의사는 수술실에서 동영상을 녹화하고 수술이 끝나면 저장만 하면 자동으로 서버로 전송이 되고 개인별 어카운트에서 관리가 되고 그리고 그 비디오의 중요 지점들을 간단하게 어노테이션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이렇게 올라온 비디오를 자동으로 시간별 데이터화해서 몇 분 몇 초에 도구가 어떻게 쓰였고 출혈이 발생했고 장기의 위치는 어디였고 포깅이나 어떤 다양한 이벤트들이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생성을 해냅니다. 이거는 이제 각 한 케이스의 수술마다 그 모든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뽑아서 예를 들자면 100건의 수술을 데이터화했을 때 이 의사의 평균적 행동 패턴이나 또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생성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개인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수술 동영상 분석 인공지능에 대한 셋업하는 기간은 의사마다 약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외과 선생님들이 자기 비디오 한 50개 가지고 와서 이걸로 분석 인공지능을 만들자 하면 저희가 한 2주 만에 분석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51번째부터 비디오를 업로드를 하면서 그 인공지능의 특징적인 부분들에서 어디가 오류가 발생하는지 볼 수 있는 모든 시각화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저 단계 구분이나 또는 도구의 출현 정보들이 모두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데이터들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각화해서 도구의 사용률 그리고 단계별로의 도구 그리고 출혈 발생 빈도 단계별 비중 그리고 단계별로 주로 어떤 도구를 사용했고 어떤 그 차이점들이 있는지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줌으로 해서 수술이 끝나면 의사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자기 수술에 했던 수술을 정량적 어떤 리포트로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의사와 교류가 된다고 하면 막연하게 오늘 수술 잘 됐어요가 아니라 이런 지점은 잘 됐고 이런 지점은 지난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그동안 수술 동영상, 수술 데이터를 수술실부터 데이터화하는 시계열 데이터화하는 모든 솔루션들을 다 전주기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어내면 수술을 쉽게 예측하고 이 수술은 한 몇 시간 정도 걸릴 것이고 어느 지점에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있고 하는 부분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술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고 교육이나 다양한 어떤 이 외과 의사들을 양성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델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외과 의사 개인을 타겟으로 한 서지스토리닷컴이라고 하는 플랫폼 기반으로 사스 모델로 제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병원이나 또는 학회, 기업 등의 벡스 클라우드라고 정의하고 있는
그 독립적 형태의 클라우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에 대한 서비스들은 전 세계의 그 OECD 국가, 물론 이제 OECD 외 국가의 외과 의사까지 다 포함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OECD가 현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그 자금을 집행을 하거나 지출을 할 여력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약 한 57억 달러 정도의 연간 그 서비스 그 시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10% 정도를 마켓쉐어를 빠르게 점유를 해 나간다고 하면 약 한 5억 달러 정도, 5억 7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이 가능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외과 의사가 돈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병원이나 보험회사 또는 의료기기 회사들이 돈을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병원이나 어떤 기관용은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거의 이제 초기 세팅을 하는 그 비용과 사실 이 비디오 아카이빙이나 이런 전반적인 그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서비스는 개발 기간이 굉장히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사용자는 뭐 셋업 비용 한 1,000만 원, 10,000불 뭐 이 정도만 지불을 하면 월 뭐 1,000불, 2,000불 정도 수준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미 국내 국립암센터, 고대 안암병원, 그리고 연구회 등등 이렇게 해서 또 미국도 이번 그 정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샌프란시스코의 카이저 병원이나 스탠포드 그 헬스케어에도 지금 접촉을 해서 세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자동으로 제작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튜디오 랩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랩 대표 강성훈입니다. 저희는 AI 기반으로 사진 촬영과 상세 페이지 생성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저랑 공동 창업자는 둘 다 삼성전자에서 각각 10년 정도씩 일을 했는데요. 저는 글로벌 마케팅 팀에 있으면서 삼성전자 제품의 수많은 사진 촬영과 상세 페이지들을 만들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는데요. 매번 셀러분들께서는 온라인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진 촬영과 상세 페이지 제작이라는 과정을 수도 없이 수작업으로 반복을 하셔야 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세 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AI 기술과 사진 촬영조차도 자동화할 수 있는 로봇 솔루션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각각의 솔루션으로 저희는 올해 CES에서 AI 부문 최고 혁신상뿐만 아니라 내년 CES에서 로보틱스 분야 혁신상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세 페이지 자동 생성 서비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긴 커머스 컨텐츠가 바로 상세 페이지인데요. 온라인에서 필수인 컨텐츠로 아마존에서는 이 상세 페이지가 있어야지만 매출이 20% 이상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 커머스 시장은 일찍이 발달을 하면서 이 커머스 컨텐츠인 상세 페이지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디자인도 잘해야 되고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문장도 열심히 써줘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포토샵이나 피그마를 열어서 감각적으로 배치까지도 완료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 크몽이라던가 프리랜서 혹은 채용 등을 통해서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진만 업로드하면 오른쪽처럼 사람이 만든 것과 같은 상세 페이지를 15초 만에 생성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상세 페이지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 최종적인 배치까지 모두 알아서 완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왼쪽처럼 프로덕트 촬영이 끝난 이후에 사진을 업로드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사진만 업로드를 하시면은 오른쪽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으로 상세 페이지를 바로 만들어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의 AI는 똑똑하게도 이 의류의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의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문장을 알아서 써줄 뿐만 아니라 왼쪽에 보시면 디테일 사진도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럼 이런 디테일 사진도 알아서 배치를 하고 관련된 문장을 생성해주고 판매에 도움이 되는 컬러에 대한 페이지, 재질에 대한 페이지까지 모두 알아서 완성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머스 기업에서 갖고 있었던 2시간 이상의 과정을 저희는 단 15초 만에 해결을 하고 있고요. MD와 디자이너의 전문성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는 의상학과 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했고요. 왼쪽처럼 사진만 넣으면은 오른쪽처럼 커머스 카피라이트가 나오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는 어떠한 사진을 넣으시던지 간에 현재 사진 구도가 어떠한지, 모델의 포즈가 무엇이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배경은 어떤 스타일인지 다양한 정보를 분석을 해서 사진에 대한 특징까지도 뽑아내고 있고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3가지 AI 기술을 누구든지 사용하기 쉽도록 SaaS 형태로 저희는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도 회원가입을 하고 사진만 업로드하면은 원하는 커머스 컨텐츠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서 마지막 결과물을 수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된 데이터들을 다시 재학습해서 점점 그 셀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B2B 엔터프라이즈와 소상공인에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모델로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는 비용과 시간을 효율화하고 있었다면은 앞으로 저희는 상세 페이지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상세 페이지가 더 큰 매출을 냈는지 분석을 해가며 결국에는 매출에 도움이 되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개인화된 상세 페이지인데요. 왼쪽처럼 여성 의류에 남자가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MD 커멘트로 여자친구에게 정말 선물로 인기가 있다라는 아이템을 넣어줄 수가 있게 되고요. 혹시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는 가독성이 좋도록 폰트 크기를 늘려서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오프라인에서 영업사원분들을 통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온라인에서의 영업사원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패션 카테고리를 좀 뾰족하게 먼저 치고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 시장을 섭렵해 가고 있고요. 현재 준비 중인 것은 가방, 신발, 주얼리, 농수산물, 가전까지도 카테고리를 내년 상반기에 빠르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의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은 저희는 국내 1위라고 할 수 있는 LG 패션에서 이미 저희를 통해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W 컨셉, 신세계, GS 리테일까지도 만들고 있어서 이미 여러분들께서 쇼핑을 하시면서 보셨던 상세 페이지가 저희 솔루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앞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카페24 연결까지 통해서 소상공인 쪽으로 빠르게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결국에 저희는 글로벌 상세 페이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아마존용 상세 페이지, 쇼피파이용 상세 페이지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은 국내 패션만 타겟을 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전체 커머스를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좀 빠르게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사진 촬영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이 상세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사진 촬영 또한 굉장히 반복적인 수작업들이 들어갑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도 많은 촬영 감독님들께서 자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촬영 감독님들을 모방한 사진 촬영이 가능한 로봇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처럼 의류만 걸어놓고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사진 작가의 전문성을 따라해서 피사체를 분석해서 촬영을 합니다. 지금 이 의류를 보면 포켓도 있고 넥라인도 좀 특이하고 단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인식해서 AI가 명령을 내려서 포켓을 확대해서 촬영하고 단추를 확대해서 촬영을 하는 이런 단순 반복 작업들을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델 촬영이라던가 마네킹 사진 촬영까지도 가능합니다. 사진 작가님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사진의 구도를 맞추기 위한 로봇암, 그리고 사진 작가의 전문성을 따른 AI가 캐논 카메라에 연결되어서 실시간으로 피사체를 분석해서 촬영하는 것이 저희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피사체 화면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제품의 종류를 파악하고 모델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델의 포즈를 제한할 수도 있고 배경을 분석해서 결국에는 정말 사진작가처럼 ISO, 셔터 스피드, 조리개 등을 실시간으로 조정해 가면서 원하는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로보틱스 컨트롤을 통해서 이 오른쪽처럼 최종 결과물까지도 뽑아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미 패션 화보나 혹은 제품 촬영, 유통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사실 기존의 로봇 활용처를 보게 되면 대부분 배송이라던가 혹은 요식업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상업용 사진 촬영 시장 자체를 사스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더 높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더 큰 시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두 가지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최종적인 형태가 결국 하나의 솔루션으로 합쳐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했더니 상세 페이지부터 광고물, 인스타그램 컨텐츠까지 한 번에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제일기획이나 TBWA 같은 대행사, 에이전시와 같은 역할을 AI와 로봇으로 빠르게 해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젠시인 이유도 에이전시에서 A만 빼면은 바로 젠시가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 발표 이후에 네트워킹 시간에 저에게 도입문이라던가 혹은 다른 카테고리더라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저에게 말씀 주시면은 많은 협력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촬영부터 상세 페이지까지 AI로 자동화하는 스튜디오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의사가 만든 반려동물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인 베플럭스에서 발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플럭스의 윤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산책을 하다 보면 반려동물과 많이 산책하시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숫자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전체 가구 숫자의 25.7%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물들과 함께 하는 세상이 처음이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이 반려동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냐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은 파편화된 시장과 데이터 관리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 반려동물의 건강 데이터나 반려동물의 데이터가 중요하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대부분의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헬스케어가 동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코로나를 포함하여서 대부분의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는 팬데미컬한 전염병들은 동물로부터 왔는데 이 동물의 정보가 없는 상황은 이런 사회 안전망의 구멍을 뜻합니다. 소비자 역시도 고통받습니다. 이유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양질의 선택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양육 환경을 계속 어려워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미난 점은 이런 문제들은 동물병원의 진료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의사들은 동물 보호자로부터 정성적이고 그리고 비정규화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동물병원 내부에 있는 정규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데이터를 조합하여서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 관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병원에 집중했습니다. 국내에는 약 5,000개의 동물병원이 있는데요. 이 동물병원 5,000개에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지난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아날로그한 관리 문제가 있고요. 이 관리 문제에 의해서 데이터가 잘 작성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의사를 제외한 전문 인력이 다른 타 국가에 비해서 한국은 매우 적은 형태이고요. 때문에
전문 인력이 없어서 데이터를 판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스 솔루션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반려동물 시장 전체의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늘펫은 동물병원으로 오는 많은 여러 상담 루트를 이용해 동물병원 수의사와 보호자의 폐쇄적인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폐쇄적인 채널은 메신저 형태로 수의사와 보호자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의 수집뿐만 아니라 저희는 컨텐츠 발송을 위해서 데이터들을 판단하고 분석하여서 수의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동물병원의 기존의 핵심적인 상담 채널인 전화와 연결됨으로 인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의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메신저로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전체의 생애 주기도 데이터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고객과의 연결에 포커스하는 솔루션을 주게 되었고, 기존의 동물병원이 사용하고 있던 솔루션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동물병원들의 시장 상황들을 확인하여서 소규모 동물병원에 침투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고, 롱테일 전략을 바탕으로 빠르게 침투할 수 있었고, 저희는 약 150곳의 동물병원들을 고객으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늘펫은 이제 한 곳의 동물병원을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건 한 곳의 동물병원을 영입할 때마다 저희는 약 13,000명의 반려동물 보호자를 획득하게 되고, 월 평균 1,700명의 보호자들이 저희 서비스를 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00명의 보호자들은 약 4,000개의 데이터들을 매달 저희 서비스에서 생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독 모델과 그리고 고객관리 대행을 통해서 수익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동물병원이 어려웠던 기업과 반려동물 보호자를 만나는 서비스들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약 10% 정도의 CAGR을 기록하면서 성장해 왔고, 코비드 이후로는 케어 시장이 커머스 시장을 더 넘게 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북미 반려동물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헬스케어 시장이 더 이 시기에 많아졌는데요. 이처럼 이 시장은 앞으로의 기회가 더 많은 시장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시장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동물병원의 CRM 인프라를 활용해서 반려동물의 고관여 소비자들을 모을 수 있었고, 실제로 저희의 초기 PMF 검증 과정과 그리고 MAU 확보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기술 기반의 성장 전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구조들을 최근에 올해 만들게 되었고, 그 결과 대량 메신저와 대량 데이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게 되어 기존보다 약 1300%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클라우드 컨설팅이나 여러 컨설팅들을 받으면서 기업과 대기업과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서 진료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고, 문제를 통해서 진료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고, 진료 시스템에서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물병원에 오는 소비자의 경험을 변화시킬 것이고, 반려동물 케어 시장에서의 우위를 가져갈 것입니다. 저희가 만들어내는 사스 솔루션은 이제 인공지능 스크립트와 마케팅 대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상품을 바탕으로 이 데이터 기반의 보호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B2C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은 수의사 출신인 저를 포함해서 다년간 스타트업과 마케팅 그리고 제품화에 신경을 썼던 여러 전문가들이 만나서 이 반려동물 시장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동물 건강 데이터는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에 필요합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10분 만에 나만의 전용 사이트를 제작하고 CRM, ERP 업무를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루머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루머 대표 김희원입니다. 지금부터 1인 사업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지금 예약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듣기로는 대기업, AWS 같은 글로벌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 투자자, 그리고 학교, 기관 등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능력자분들이 계시면 아마 속으로 이해 생각을 분명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 한번 한다. 네, 언젠가 내가 한번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 아니라 사실 요새는 여러 번 하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2019년 중기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이 우리나라에 무려 46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수가 2년 뒤엔 2배로 증가해서 약 100만 곳에 육박하는 1인 창조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후의 자료는 없지만 당연히 100만 곳이 넘었겠죠. 사실 이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런 1인 기업, 1인 샵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예전에 치킨집, 편의점 같은 문지마 창업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성, 기술, 역량, 창의성을 가지고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희 공동 창업자분이 싱가포르 타투 대회 한국 국가대표로 나갈 정도로 국내에서 정말 유명한 타투 아티스트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타투는 너무 재밌고 할 때마다 즐거웠는데 근데 그 외의 일은 너무 하기 싫었다. 여기서 그 외의 일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보기만 해도 되게 답답하고 복잡해 보이는 일들이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이런 판매 과정은 접수, 확정, 그리고 상품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각각의 단계에서 여기 보이는 불필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필요한 작업들을 정말 지난한 작업들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과정 전후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고객 상담까지 사장님들이 다 일일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카카오톡, 네이버 등 이 필요한 순간에 각각의 단계에 기존에 있는 솔루션들이나 서비스들에 가입해서 쓰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면은 당연히 이 잡무 때문에 생기는 복잡함과 비효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하려고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닌데라는 자괴감까지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지금 예약은 이러한 복잡성과 비효율의 무덤에서 사장님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2030들에게 핫한 연남동에 있는 실제 케이크 가게인데요. 자,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하고 있는 게 2014년의 영상이 아닙니다. 2024년 지금도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한 방식으로 손님들은 주문과 예약을 하고 사장님들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올리셔야 합니다. 보기만 해도 되게 구시대적인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핫한 연남동에 있는 케이크 가게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라고 하면요. 방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예약을 통해서 만들어준 전용 사이트를 통해서 기존에는 복사 붙여넣기 하고 글 올리고 사진 올리고 했던 것들이 단 20초, 30초 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손님들도 편해지고요. 사장님들도 기존에 상담했던 것들을 다 이 사이트 하나만으로 사이트 하나를 인스타그램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전용 사이트를 통해서 외부 링크를 통합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예약 주문 사이트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내가 각각 갖고 있는 SNS 채널이라든지 블로그, 유튜브 아니면 카카오톡에 올려서 자유롭게 주문과 예약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에게는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주 전용 관리자 사스를 제공하는데요. 흩어진 주문과 예약을 통합 관리하고 CRM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1대1로 채팅을 할 수 있게 채팅 솔루션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CRM 데이터들을 자동화하고 ERP까지 자동화해드리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면은 와 이거 도입하고 하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잡무에서 해방하는 데 단 20분만 소요됩니다. 회원가입부터 나만의 사이트를 제작하고 이거를 도입하고 사용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장님들, 저희의 고객은 사장님들이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이렇게 저희에게 상담하다가 이게 리뷰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상담하다가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혹시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쓰다가 내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저희 지금 예약은 삶의 질을 높일 정도로 편리함을 느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술을 갖고 계신 사장님들은 수강생을 받거나 제자를 양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장님들은 주문과 매출이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 싶어서 저희 자체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첫 1개월 주문 그리고 이후에 3개월 차 각각 30일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주문과 예약이 250%, 즉 2.5배나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님이 편해야지 주문과 예약, 매출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전용 사이트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저희 지금 예약을 통해서 업무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CRM, 즉 사장님들에게 되게 중요한 데이터들이 자산과 같은 데이터가 고객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고객 정보들을 자동화해서 입력 관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락인, 즉 고객들을 묶어둘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저희가 마케팅 솔루션, 결제 솔루션까지 개발하여 크로스셀링, 업셀링을 통해서 수익 모델을 다변화 그리고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수익 모델에 대해서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현재 저희는 사스 이용료를 통해서 초기 수익 모델을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결제 수수료, 마케팅 솔루션 이러한 수익 모델을 위한 제품 개발을 통해서 수익 모델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1인 창조기업 국내 저희가 B2C로만 봤을 때 180조 원이 달하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결제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이 결제 시장 저희가 100% 다 먹는다라고 하면은 7조 원 이상의 시장이 있습니다. 매출의 기준이죠. 그래서 현재 저희는 오프라인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세일즈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결과 저희가 작년이 아니죠. 지난 11월에 저희 세일즈를 통해서 만나뵌 사장님께서 저희께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걸 내가 무료로 올려드리겠다, 본인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래서 올려드렸더니 사장님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반응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 한 푼 쓰지 않고서 3일 만에 회원 가입이 200명 이상의 사장님들이 됐을 정도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기존에 얼마나 사용했던 솔루션들이 답답했으면은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세일즈 이후에 마케팅까지 같이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빠르게 고투마켓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1년 반 동안 저희는 분기별로 약 80% 이상씩 성장을 해 나왔고요. 이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저를 포함해서 IT 창업, 스타트업, 대기업, 아기 유니콘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년에서 20년 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러한 팀원들이 뭉친 그러한 팀입니다. 저희 팀의 특성을 딱 하나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Sales First, Product Follows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객들이 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1,000회 넘게 인터뷰, 세일즈 미팅 그리고 고객 상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서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단계별로 일주일에 1회 이상 정기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쿠팡의 10년 전 목표가 쿠팡 없이 내가 어떻게 쇼핑했지? 라고 고객들이 생각하게 하는 게 쿠팡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예약
더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1인 기업 사장님, 샵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지금 예약 없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사업했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AWS 기간 동안 프리시드 투자를 유치하고 지금 시드 투자 IR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혹시 관심이 있다면은 이따가 시간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예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2024년 정글 프로그램에 참석한 기업 중 6개 기업 발표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부터 발걸음 해주셨는데 좀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 이제 뒤쪽에서 네트워킹 시간 가지시면서 Q&A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네트워킹 시작하기 전에 올 한 해 동안 함께 고생해 주신 정글 기업분들 그리고 이제 관계자분들 무대로 모셔가지고 잠깐 사진 촬영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분들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